자, 박찬종 변호사님, 그러니까 국가에 유일하게 원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야, 지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공화국 체제에서 8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백날 전후에 이르르는데 20%대의 지지율로 급락했다. 네. 급락이라는 뜻은 당선될 때 49%로 그렇죠. 당선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앞에 7명 대통령은 다 당선될 때 득표율보다도 높았죠. 이제. 백날째는 훨씬 높았다. 그렇죠. 훨씬 높았다. 훨씬 높고. 어떤 경우는 더블로도 높고 네. 훨씬 높았는데 그에 비하면 이게 아주 급락해 버렸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할 시기다. 비상한 결단. 예. 어떤 결단을 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오늘 내가 다시 취임한다는 생각으로 비상 결단을 어떤 결단이냐. 1. 지지율 급락의 원인을 본인이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1. 인적 쇄신해야 된다. 비서실과 내각의 문재인 인사를 과감히 교체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중간 부동층이 막판에 차마 이재명이를 찍을 수는 없다는 심리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재명 문재인과 그 일당들 실세들의 부패 행위에 대한 척결을 비상하게 신속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찍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백날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하여간 내부적으로 인적 수사팀 교체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미적거리고 우유부단한 거 아니냐 한 데 대한 그러한 그 실망감이 있으니까 그걸 과감하게 신속하게 증거 이미 나는 다 확보됐다고 봐요. 이재명의 경우에 대장동 게이트. 아유, 증거 있죠. 그 문재인 대통령 된 울산시장 부정거 사건 등에 대해서 다 증거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신속히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국정 아젠다에 대해서 5년 동안 뭘 하겠다 하는 거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 부패 척결에 대한 신속한 결단, 그리고 국정 아젠다의 국민에 대한 설명과 설득. 그런데 그 방법을 도어 스태핑을 하면 안 된다. 도어 스태핑만 하면 안 된다. 네, 그것도 하긴 하되 출근길 약식 회견만으로는 안 되고 기자회견을 해야 돼. 지금 백날 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 네. 그 이번에 연휴 끝내고 이게 도어 스태핑 출근했을 때도 도어 스태핑에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겠다. 나 약간 실망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은 수시로 해야 된다. 어떤 현안이 생기면.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지금 국가 원수고 헌법상 행정부 수반인데 특히 자기가 속한 당의 총재는 아니고 지휘권은 없지만은 네. 그 당에 대해서 이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당이 자기의 이 국정 통솔 방향으로 흡인되도록 하는 구체적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어제 터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서울지구의 그 수해지구의 복구 작업에 네. 동원돼가 그 시간에 비가 안 왔는데 김성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네.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 재선인가 그런다 본데 네. 대변인 기자들 앞에서 이왕 우리가 이게 복구 작업하는 거 땀 흘리는데 비가 알맞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해가지고 사진 찍기 좋게. 그 말은 무심코 한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 어젯밤서부터 오늘 아침 제가 여기 올 때까지 이 종편을 비롯해서 말이야 SNS에 이게 도배질이 돼가 야당이 이걸 공세로 나오게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국민의힘당 일개 의원의 그러한 망동적 순간적 실언이라 그럴까 그런 발언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연결이 돼 있다. 대통령 그렇죠. 지지율에. 예. 틀림없이 연결된다. 연결되죠. 예. 그러니까 그 정권 전체, 정권이라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는 국민의힘당의 구성원이 국회의원의 실수나 실책도 거의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을 갖고는 부족하고 주요한 현안에서는 어찌든지 기자회견을 해가고 국민을 설득하고 그 자리에서 잘잘못에 대해서 이게 설명해야 된다. 예. 우선 이런 제가
총론적 결론을 말씀드리고 네. 하나하나 그러면 들어가시면 예. 지지율 폭락의 원인이 뭐냐?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이없어요. 지지율 폭락의 원인이라는 게 내가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갤럽이라든지 되도 않는 거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지지율이 적다. 예. 말초적인 요소가 많아요. 말초적인 예를 들면 백날 동안에 구체적 정책으로 크게 실패했거나 실수하거나 한 일이 없죠, 없잖아요. 그거. 최근에 교육부 장관 박무선 장관이 뭐 취약아동 연령을 5세로 미루겠다 해서 반발이 일시 있긴 했지만 그건 그냥 정리해버렸잖아요. 네. 대통령 뜻이 아니라고 그래가.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이 물을 때 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1위 인사입니다. 인사 문제라는 겁니다. 인사 문제. 그다음에 2, 3, 4로 내려가면 뭐 일방적이다, 독선적이다, 뭐 그런 그리고 겁니다. 믿음직하지 못하다. 이런 모호한 이유인데 이게 정감상에 마땅치 않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가 그러면 대통령에게 큰 실수도 오는데 이게 정감적으로 느끼기에 아 이거 마땅치 않다, 지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됐는가? 네. 요걸 이제 따져보면 거기서 나타난 게 이제 인사 실패라고 나타나요. 네.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번에 박순애 장관만은 장관 되고 이렇게 조기에 사임한 경우인데 그 앞에 네 사람은 후보 시절에 낙마를 했으니까 그 5번째 낙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이 4번째 낙마가 있었을 때 묻는 기자가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지만은 4사람이나 낙마됐다 이렇게 물었으면 대통령이 심정도 빨간 안 했을 텐데 네. 아 이게 너무 낙마 수가 많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냥 빨간해버린 겁니다. 싹 도발을 했죠. 내가 빨간했다는 게 좀 표현이 아니, 거칠지 빨간했어요. 모르겠으나 실제. 그러니까 무슨 소리?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 아니 이런 강도는 아니지만 그 말의 내 흐름을 보면 화가 난 거예요. 듣기에 이제 시청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느낀 적이 그렇지. 많을 거예요. 예. 그 문재인 정권 때하고 비교해봐라. 내 강도가 훨씬 우세하다. 이러고 그냥 쑥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해명을 했더라면 기자회견장에서 예. 했더라면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일이 이게 그게 맞습니다. 인사 실패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하는 요인이 됐고 또 하나는 인사 실패 요인 중에는 야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파 유력 평론가들도 양 쌍심지를 돋아가지고 비판한 게 네.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공화국.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경향신문인가에 이 헤드라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한 10여 명 이렇게 바둑판보다 큰 사진을 이렇게 쭉 내고 그 밑에 직위를 써놨어. 예. 제일 먼저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차관 이노경 이렇게 해서 쭉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검찰공화국이라고 지칭된 거는 법무장관, 법무차관. 그 당연히 검찰 그렇죠. 출신이에요. 그건 관행상 그렇죠. 거기 검사 아닌 사람이 할 수도 그렇죠. 몇 사람 있었지요. 그러나 그건 관행상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요인으로 장차관이 검사 출신으로 넣을 수 없는 거긴 일이고 넣으면 안 거기에 되죠. 예. 어이없는 게 박민식 원호처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 그리고 권영세 총무. 그 옛날에 검사였는데 그거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정치인인데요 지금은. 사회생활 시작을 검사를 해가 이미 국회의원 하면서 다 탈색을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넣고 거기에다 또 부속실장과 거기 행정관 그리고 그 검찰총장 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이래가지고 이걸 흔드니까 이게 검찰공화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통령이 말이지 기자회견장에 그 신문을 확대가 들고 나가고 국민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내가 임명한 지금 강요 숫자가 이만큼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을 시켰다고 해서 검찰공화국한테 여러분 한번 따져보자고 한동훈, 이노경 뭐 지금 말한 그렇게 따졌어야지. 예. 그런 사람들까지 여기에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그게 다분히 그런 이제 인상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요인이 이제 크게 작용했다. 이걸 대통령이 깨달았는데 이게 회복하는 방법은 기자회견을 수시로 하라. 기자회견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사가 인사는 지금 그 원인인데. 대통령 비서실에 제 기준으로는 실장과 몇몇 수석 비서관들은 당장 교체해야 됩니다. 그건 청문회 절차가 없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강요 중에도 이미 대통령 눈치꾼이 되고 자기의 소임을 소신껏 못하고 있는 장관들이 여러 명 나타났으니까 네. 그것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원의 망언 파동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국민의힘당 소속원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과 직결되고 있는데 네. 지금 김성훈 요소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고 급락시키는 국민의힘당 구성원의 요인으로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성동, 예. 그 외 한둘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사람들. 네. 그 뭐 장재원, 뭐 윤한홍 이런데 윤핵관 물러나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권성동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권성동으로. 당연히 물러나야죠. 원내대표에서 당장 물러나야 된다. 나는 정계까지 은퇴해야 된다고. 정계 은퇴했다. 정계. 오, 야,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까지도 보니까 그 비상대책위원으로 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비상대책위원 9명 중에 하나다 이게. 그러니까 윤핵관 특히 권성동의 존재가 이준석 파동이 벌어졌 이후에 이준석으로 하여금 이준석이가 망나니 짓을 하게 된 연결고리의 하나로 이준석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요소가 윤핵관이고 권성동이거든. 그렇죠. 권성동.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고리도 있고 네. 또 따라서 이준석 파동을 증폭시킨 것에 대한 책임도 있을 뿐 아니라 네. 그는 이미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신뢰도 잃었고 야당으로도 얕잡혀 봤다. 첫째로 금수완박법을 초기에 덜렁 합의해줬다. 이걸 백제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변명의 여지가 없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죽을 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도 이걸 만만하게 보게 됐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인사에 개입한 게 지금 언론에 보도 안 돼서 그렇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전부 실패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여기저기 지금 현재 어제까지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뭐 네.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좌관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고 결정적인 것은 열흘 전에 국회의사당에서 오후 4시경에 11시에 윤 대통령하고 비밀 텔레그램으로 대통령이 내부 총질을 하는 자가 없어지니까 평안하게 됐으니 앞으로 잘 해보라고 한 그거를 일부러 노출을 시키는 일부러. 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을 20%를 내리는데 아까 말한 그런 결정적이죠. 그게. 국민들이 그냥 다소 감상적으로 느끼던 그런 어떻게 보면 막연한 느낌으로 저 대통령이 뭐 인사도 이렇고 말이지 따지고 보면 다 그런 요소의 해명이 충분한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다 그냥 불기름을 얹듯이 말이지 네. 이게 아주 타격을 가한 것이 이 노출 사건이야. 네. 대통령이 내부 총질했다는 언어를 썼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를 했다. 이거 아주 회복이 어려운 회복이 아주 난관에 봉착하는 일을 저지른 게 이게 권성동이다. 그러면 내가 권성동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60년생 친구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전혀 기반이 없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하니까 당 쪽에 알지도 못하고 허전하니까 친구에게 많이 기댄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언도 했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노력 많이 했다. 다 나 인정해요. 그러나 그 친구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국민적 전폭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감추고 그리고 진정으로 충원을 해야 할 사람이 자기 그 챙겨 먹고 앉아 있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서 그 텔레그램을 이렇게 노출시킨 거는
뒤에 기자실에서 바로 그럼요. 이게 맨 뒷자리에 있으면 그 바로 쏘아볼 수가 있어요. 다선인데 그거 뭐 모르겠어요. 다 그런 사건이 또 많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게 왜 고의적으로 노출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제 생각이고 많은 평론가들도 제 의견에 동조하는 것인데 자 봐라. 당내에 윤 대통령이 최대로 신임하는 건 나밖에 없다. 내가 2인자다. 2인자다. 그러니까 여기 텔레그램 내용에 내부 총질하는 자까지 대통령의 감정적인 소감까지도 그 얹었으니까 나야말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너희들 윤심을 살필 게 아니고 권심을 살펴라. 그거죠. 예.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당외에 권력 변동에 민감한 이게 계층이 있지요. 예. 대재벌도 있고 그 다음에 고위직을 노리는 이 기회주의자들 예. 그들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할 수 없지. 나한테 와라. 네네. 나한테 와서 충성 맹세를 하거나 방송 중입니다. 다른 거 네. 쌈싱도 갖고 와라. 그 신호지요. 그 신호. 네. 자 권성동 대표 네. 내가 601회에 앞에 7번의 대통령이 있어 왔는데 네. 그 실세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빠져서 어떤 궁지에 몰렸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 때마다 살펴보라고. 네. 이게 권력의 실세라고 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 우리 이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얼마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네.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증명으로는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네. 그걸로 이제 측정하는데 이제 SNS 되니까 이게 텔레그램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하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제일 실세지 권성동이가. 그러니까 예. 그 실세의 운명이 결국은 바로 하다가 어찌 되는가 하면 되게 깜빵에 가버렸잖아요. 되게 깜빵에. 네. 네. 역대 대통령마다. 그거 본인이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실세 노릇을 하고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하는 이것이 거기서 자중하지 않으면 화근이 생긴다. 어떤 자중이냐. 내가 진심으로 이 정권이 잘 돼야 되겠다. 내가 진심으로 내 친구인 윤석열이가 훌륭한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 그걸 위해서 나는 내 모든 사심을 버리고 뒤에서 숨었어. 그래서 대통령을 돕고 외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거나 하는 것은 내가 일체 거절한다. 이런 자세라야.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건 내가 내가 오늘 절대, 아침 현재 예. 판단으로는 절대 안 그럴 사람일 것 같아. 절대. 아니 지금 하는 것도 봐서 예. 절대 안 그럴 네, 사람이고 절대. 지금 비상대책위 구성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이준석으로 하여금 이 객관성에 대해서 벌쩍벌쩍 뛰게 하는 또 요의도 또 제공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옆길로 가기 네. 약간 갔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릉 출신인데 네, 맞습니다. 강릉에 사실상 유배 갔던 30대 초반에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홍구경이가 예, 홍구경. 예. 강릉에서 화병으로 죽어버렸어. 네. 32살 때. 정조 임금이 세손 시절에 아버지는 사도세자니까 이게 영조가 뒤주에 갇혀 죽여버리고 네. 그 세손이 영조 할아버지 뒤에 임금이 되게 돼 있는데 세손 시절에 이른바 노론 벽파가 이놈은 절대 등극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세손 이 정조를 절대 등극시켜 임금 되게 하면 우리한테 보복할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가 뒤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노론 벽파의 책임을 우리가 몰살당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암살 기도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걸 몸으로 막아낸 것이 홍구경입니다. 네. 그때 홍구경이는 이 세손 시강원에 무슨 관리로 있었어. 그 세손을 돌보는 거기에서 뭐 얘기가 그 뭐 재밌는 것도 많은데 하여간 여러 차례 위기를 넘기고 드디어 등극을 했는데 등극하고도 노론벽파가 임금이란 정조를 죽이려고 그 임금이 침실인 정전 지붕에까지 이게 자객이 새놈이 침범한 사건까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숙위소를 만든 숙위 이게 숙직을 하면서 임금을 지킨다. 그 숙위소 대장이 홍구경이야. 그러니까 영의정 이하 대신들도 홍구경의 결재 없이는 임금하고 독대 못하도록 그게 되니까 자연히
또 뭐 긴 얘기가 많은데 다 생각해버리고 거기에 가장 임금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돈이 몰리고 위세가 당당해지요. 그게 불과 한 3년. 이게 왕정 아래서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하고 열촌이에요. 열촌. 예. 홍국영이가 그러니까 정조한테는 말하자면 11촌 아저씨 버리던 셈이죠. 예. 그 홍국영이가. 거의 아주 먼 그런 친척이에요. 뭐 멀지만 그런 친인식 관계도 있고 그래가 드디어 정조도 이 바로 하는 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형식적인 벼슬을 이게 내렸어요. 그게 뭐 영의정 하다가 물러나면 뭐 주는 벼슬이 있어요. 내가 지금 깜빡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 이 사람이 강릉에 은거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강릉 바닷가에서 내친 거네요. 늘 한양을 바라다 보고 전하 저를 다시 안 불러주십니까 하고 술 먹고 이렇게 이게 낭패한 시절 그랬다가 그래서 1년 만에 화병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같은 강릉에서 홍국영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하는 걸 회고를 해보면 내가 지금 잠시 권력 실세로 그 단맛을 봤다.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그랬다. 그런데 지금 내 친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낙하하는데 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걸 깨닫는다면 깨달을 사람은 아니지. 어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때 저는 깨달을 사람 아니라는 거 언제 알았냐면요. 이준석이 6개월 징계 받았을 때 해석을 권위로 안 하고 사고로 하면서 자기가 권한대행으로 싹 가져가려고 그럴 때 자기 정치를 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절대 변할 사람 아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으로 추천하잖아요. 천거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는 비대위원으로라고. 주호영이 또 자기네들 또 팀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물러날 사람 아니구나 뭐 직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죠. 대통령은 홍국영이 대통령입니다. 내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 내가 윤 대통령하고 접촉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어제까지 윤 대통령이 권성동과 한두 사람의 이게 윤핵관들에게 끌려갔다. 좋은 의미라면 신세를 졌다. 네. 이게 당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모르고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없고 그 사람들이 예. 초기에 추천하는 뭐 이게 대통령 인수직 위원 그 사람들이 추천한 박순애도 그 윤핵관이 추천한 거라고 지금 다 판명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결과적으로 의지하게 됐는데 이거 이제 백날쯤 됐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깨달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느냐? 과감하게 얘기해야죠. 과감하게. 내쳐야죠. 과감하게 해야죠.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서 인적 청산 대상에 윤핵관도 그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네. 그래야 저 비상대책기구가 객관적이고 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하는 느낌을 줘야 당 때문에 저하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윤핵관을 배제한 데서 출발할 것이다. 조기 전 당대회를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면서 원내대표를 새로 뽑으면서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도 새로 뽑고 조기 전 당대회를 빨리 해서 원내대표까지 다 같이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조 임금이 홍국영을 그게 내칠 때도 불러가지고 타이레시 얘기하고 너 좀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윤 대통령이 윤핵관하고 단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라도 불러서 저기 그 집에 불러요. 네. 술 한잔 놓고 얘기하면서 한 잔 먹고 난 다음에 내 자네한테 사실 미안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다. 이거 이래갖고. 나 좀 도와달라. 그렇지. 네. 도와달라. 좀 떠나 있으라. 그래. 그 얘기를 왜 못해요? 원내대표 좀 사표 내라고 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대통령입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친구를 칭하는 사람에 인해서 결정타를 잇고 있는 인적 쇄신의 척결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손 아프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그거 대통령이 아니지 그거는. 그렇죠. 그건 뭐 일반 단체 저 뭐 계모임이죠. 조폭이나 그거 안 되죠. 조폭도 자기 저 부하 때문에 조직이 위태로우면 부하를 쳐이죠. 제가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감상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것에다가 그리고 국민의힘당 요소도 크게 작용하고 네. 거기에 권성동 요소와 몇몇의 윤핵관들이 존재한다. 네. 요거를 반등시키는 이 청산 자료로 인적 쇄신 대상 이걸 다 포함해 갖고 그러니까 새 출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 출발하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아까 말한 좀 시간은 지났지만 검찰 공화국 문제 그다음에 인사의 실패가 많았다는 문제 이거 전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김성원 의원 같은 이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계속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국가 원수이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즉각 재출발하는 계기를 만들면 재출발. 네. 30% 40%로 순차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 돌파력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국정의 과제나 이렇게 민심을 자극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기를 나타내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있습니다.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 내가 이 말 끝에 나이도 뭐 20살 이상 아래니까 대통령이지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님, 이 사람아, 예, 그럼요.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일찍 결혼을 대통령님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이 사람아. 예. 두려움을 갖지 마시랍니다. 새 출발하십시오.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